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 책 추천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드디어 2022년입니다. 연도에 2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2021년의 마지막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2022년의 시작은 여러분의 친구와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초면인데요.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죠. 그쵸? 민음사TV 오랜만에 나와주신 조대한 평론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하는 조대한이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오셨죠? 작년 말에 이제 잡덕사전이 끝나고 화진님하고 기현님하고 라이브 방송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올해 초?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목소리가 그죠? 예.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지 마. 아무튼 새해니까요. 조대한 평론가님과 함께 새해에 딱 맞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네. 저희가 여기에 같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쵸? 역시 새해구나 싶으실 텐데요. 월간 책 추천 1호로 키워드는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면 네. 사실 자기계발서라는 장르에 거부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저희 그런 뻔한 책을 추천하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요. 예, 정지되어 있는 네. 마음의 관성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책들, 그런 책들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지된 마음의 감정을 다시 달리게 할 수 있는 평론가님의 동기부여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자, 커리어든 생활 습관이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선생님들의 새해 다짐을 기원하면서 월간 책 추천 1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새해 하면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뭔가 새롭게 결심을 하되 지속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제가 그런데요. 제가 MBTI가 극피의 경향이라 가지고 무언가를 잘 계획하지 못하고 미뤄가지고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위안을 줬던 책이기도 해가지고 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가 그 미루기라고 하는 습성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이렇게 집대성한 책인데요. 저도 그랬어요. 나 왜 이러지 싶어서 정신의학 관련한 논문이나 소개 영상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네. 단기 쾌락하고 장기 쾌락이 있는데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단기 쾌락으로만 뇌의 패스웨이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 아, 이게 질병이구나. 30세 이후부터는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진짜요? 거예요. 네, 그게 고정이 돼가지고 그 쾌락 중추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되게 침착하게 듣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미루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네. 좀 이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에서 위안을 주는 말들을 많이 찾았어요. 미루기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바쁜 것이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잘 미루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네. 잘 미루는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너무 심해서 맞습니다. 착수하기 전에 내 승이 안 차니까 아직 착수하지 않는 것뿐.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재밌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의뢰가 왔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순진한 낙관주의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의뢰를 받을 때는 당연히 그때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럼요. 막연한 낙관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게 이 그림을 7개월 안에 완성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실상 이 그림이 예배당에 걸린 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좀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와서 다빈치니까 그렇지. 그죠? 25년은 좀 심해. 레오나르도의 정기를 쓴 조르조 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빈치의 완벽주의가 문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많은 일을 벌였지만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대로 구현할 완벽할 기술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반면에 이 계약을 의뢰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이를 제때 끝내지 못한 레오나르도에게 실망을 해서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폭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성직자가 이렇게. 남형의 저주를 받은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네. 오늘날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그린 헬리콥터나 잠수함, 심지어 로봇의 도안을 보면서 감탄한다. 하지만 그 시절 레오나르도를 고용한 이들이 궁금했던 건 단 하나였다. 과연 이자가 약속한 날에 약속한 일을 마칠 것인가?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밀어도 되나라는 위안을 얻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다빈치니까 이런 결과물을 냈으니까 밀어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예. 이 책은 미루는 일에 좀 죄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
돌아버리겠어요. 진짜로. 좀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 많은 천재들이 우리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위안을 많이 얻었어서 미루기의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입니다. 저부터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책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책이었다면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채찍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담근 다음엔 섭식. 그렇죠. 미노아 고스케의 미치지 않고서야. 이 책은 일본의 스타 편집자예요. 마케팅을 할 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다가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일을 가열차게 하셨다고 해요. 원래는 광고부 직원이었는데 잡지 편집을 맡게 되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는 시스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진짜 열심히 그죠. 일을 하신 거죠. 네. 이 챕터의 제목이 스피드예요. 나는 본래 한 권에 모든 걸 쏟아붓는 유형이었다. 원고를 수십 번 읽고 고득점의 위치, 종이의 두께와 질감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쵸? 완벽을 위해서 네. 미루고 밀어서. 하지만 소용없다. 그래서 머니 2.0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20만 부가 팔렸는데 이게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를 다룬 책이에요. 근데 다른 출판사보다 한 5배 정도 빨리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설마 사흘 만에 전부 쓰라고 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책 한 권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작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진짜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다고. 다 쏟아붓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미노아 편집실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네네. 계신데 보통 커뮤니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뭘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회비를 내는데 이분들은 일을 하러 오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일거리가 편집실로 몰리기 때문에 뛰어난 재능들이 모여있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수익은 쉐어를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노동공동체 네. 같은 거. 사실 이 책의 핵심은 바보가 되어 날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빠르게 많이 해본 다음에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맹렬하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감화를 받으면서도 이런 열정, 뭐 실패하더라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투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을 100% 따라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긴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동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라벨이 또 화두인 시대이기도 해서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것에 익숙한 그리고 내려놓는 것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뭔가 좀 느슨해진 느낌이 든다. 성취가 좀 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새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좋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이 뭔가 일과 나 사이에서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면 네. 이번 책은 되게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언 레슬리의 다른 의견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의견들 사이에 점점 갇히게 된다는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진짜 SNS도 그렇고 플랫폼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마음에 들어 하는 것들의 그런 취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것들만 사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죠. 플랫폼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그죠. 뭐 일종의 전략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네. 평소보다 더 당황하게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표지에는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만족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9가지 원칙이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비틀즈의 사례예요. 유머 감각이 얼마나 대화에 도움이 되는가. 처음에 비틀즈가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연주를 시켰대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태였는데 동네에서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지 해리슨이 다른 건 괜찮은데 네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라. 유머로 승화를 시켰구나. 네, 그 상황에.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갈등 상황에 봉착했을 네. 때 가벼운 유머가 그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넬슨 만델라의 사례가 또 나와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금 있으면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백인 민족주의 세력을 이끌고 있던 장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군을 만델라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를 초청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비서가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델라가 직접 문을 열고 어서 오시라고.
차도 직접 타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장군이 회상을 했을 때 내가 할 일은 티를 젓는 것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투표 그걸 다 받아들이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멀리서 보면 어마어마한 정치 싸움이지만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의 대화였던 거고. 말씀해 주시니까 떠오르는 사례가 네고시에이터 사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인질범과의 사례. 그 인질범들에게 행하는 네고시에이터의 첫 번째 원칙이 그 존중? 맞아요. 배려 같은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테러리스트들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한 등급 아래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격성이 되게 막 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방어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일상에서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하실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분노에 차 있잖아요. 매드맥스가 거기 있죠. 분노의 도로죠. 분노의 거의. 도로예요. 그쵸. 깜빡이를 켜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 세레머니식으로 켜야 되는 막 그런 느낌인데 세레모니. 들어왔다! 약간 이런 경고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네. 되게 마법 같은 게 그 비상깜빡이를 한번 키면 그 맞아요. 분노들이 수그러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비상깜빡이를 미안해라는 뜻으로 그쵸.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비상이거든요.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 네, 네. 지금 다 서라 이런 건데 네. 근데 거기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자리를 침범했다라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싶은 걸 이렇게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확증 편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사실 정말 생산적인 의견 그리고 해결책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을 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너무 비슷한 의견들 사이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럴 때도 이 책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인질범, 테러리스트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진짜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언 레슬리의 다른 의견. 제가 뭐 미흡하나마 문학평론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1에 직접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게 또 근데 저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새해에 시를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낯설지만 시의 영역을 좀 만끽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황현산 평론가님의 잘 표현된 불행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글을 쓸 때마다 선배 평론가님의 저작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조를 해서 읽는 편인데 그런 평론가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시대의 어른이시죠. 그런 네. 편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흔치 않은 문학 평론가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맞아요. 책은 출간될 때 당시 2012년에 대상문학상을 수상했던 책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문예중앙에서 나왔던 2012년 판인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난다 출판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재출간이 되어 있으시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문장들을 좀 듣고 싶어요. 시에 대한 평론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현대시 너무 어렵다. 쉬운 언어로 좀 공감되는 언어로 쓰면 안 되나? 근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 제 부족한 말 대신 좀 대신해드리고 싶은 어떤 문장이어가지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말의 운명은 곧 시의 운명은 구체적인 사랑인 체험에 걸려있다. 시의 말은 그것이 민족어이건 외국어이건 미래의 말이다. 그것은 현재의 말 속에 잠복해 있는 미래적 쓰임의 가능성이며 미래를 촉발시켜 걸어 당기는 말이며 미래의 그 진실성이 밝혀질 말이다. 그래서 시의 말이 타자의 말이라는 것은 미래의 주체가 하게 될 말이라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뭔가 시에 대한 애정을 막 이렇게 차오르게 하는 그런 글인데 황인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가 하는 일 중에는 우리가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인식, 관습적인 교양들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의 사람들의 감각을 지금의 감각들과 싸우면서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익숙한 교양과 상식을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르라는 거겠죠? 그쵸. 네. 뭐 모든 시가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시들은 익숙한 교양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아는 평론가 분이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가 더 이상 새롭게 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시인이 승리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우리에게 원래 되게 낯선 것이었던 시어가 그 시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새로운 표현이 아닌데 이제는 별로 우리에게 새로운 상징이나 메타포가 아닌데 라고 된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언어의 감각을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 안착했다. 그쵸. 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좀 미래의 감각을 좀 미리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나의 교양 내지는 인식 같은 것들을 확장시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친절한 지침서를 통해서 새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언어들을 받아들이고 네.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본다. 화이팅!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좁게 보면 그냥 자기 개발에 불과하지만 그걸 좀 넓혀가다 보면 뭐 타인을 대하는 관계, 좀 더 넓히다 보면 세계를 대하는 태도, 자세 같은 거에서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대하는 어떤 환경과 기후에 대한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의 시간과 물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멋있는 책입니다. 네. 마그나손은 아이슬란드의 작가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의제로 내건 그 환경 공약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3번째로 많은 표를 득표하기도 한 나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데요.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후 환경 문제를 우리의 곁으로 끌어 들어오는 그런 책입니다. 유려한 문장들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되어 있어서 번역도 좋고요. 혹시 여기서도 소개해 주실 문장이 있나요? 네. 어떤 기후회의에서 과학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젊은 생물학자가 단상 위에 올라서 유난히 긍정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근데 이 1.5도라는 그 목표치가 되게 전 세계적인 협약과 노력과 기업의 제약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되게 어려운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1.5도의 목표치만으로도 바다의 산호의 70%에서 최대 90%는 사라진다라고.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상승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걸 달성해도 네. 산호의 70%는 죽는다. 저는 이걸 보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중요한 것은 사건이 우리에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었을 때를 기억한다. 우리 어머니는 케네디가 총에 맞았을 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한다. 산호에게 거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과연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어떤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로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문장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 표현들도 나와요. 언어마다 그 단어가 장전된 크기가 다르다는 말을 해요. 그 언어가 우리에게 실제로 격발된 어떤 트리거로 다가오려면 그 언어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장전이 충분히 차올라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뭐 해수산성화, 지구온난화 이런 단어들은 너무 거대한 단어라서 우리에게 어떤 트리거로, 사건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그죠? 백색 잡음에 불과하다.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였는데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게 심각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무게감을 주고 장전이 돼서 격발이 됐던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산호초에 대한 생태학살을 방인하고 묵인했던 이것들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트리거가 돼서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 근데 이게 좀, 근데 저는 좀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거든요. 사실 산호를 다 죽이자고 결정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그리고 좀 눈앞에 산적한 일들이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변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생태 공동체 안에서 무지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를 수 있는, 사실 모르고 싶은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네. 어떤 미래의 그런 시간과 자원을 착취하면서 지탱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스스로의 자각, 인식 변화 같은 것들을 이뤄주는 책인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죠. 시간과 물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네. 계속 뭔가 다짐, 동기, 새로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미 2022년 새해를 굉장히 잘 시작했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심한 것만으로도. 네, 그럼요.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들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임사TV는 네,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또 제가 추천한 책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말씀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대한 평론가님의 목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면서 지척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 뭔가 이렇게 싹 말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르시겠죠? 또 어떤 책들을 추천받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월간 책 추천 2월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월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